안녕하세요, 핑몬스터입니다. 어제 해외 축구는 저한테는 많이 어려웠던 날이었던 것 같네요. 겨우 혼잡 돌아주면서 약간의 이득 아닌 이득 보고 끝났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많았던 날인데 적중률이 받쳐주지 못해 굉장히 아쉬운 날이었네요. 에버튼은 이번에도 두 골 리드 상황에서 펠레스코 역전태를 허용했는데 멘탈적으로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고, 저는 션다이치 감독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웬만해선 에버튼의 반대를 찍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4경기만 준비해봤고요. 그럼 바로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토트넘과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티켓 마지막 한 장을 두고 아스톤빌라와 경쟁 끝에 승점 3점이 부족하여 아쉽게 리그 5위로 마감했고, 포스트코글루 감독 지휘 아래 두 번째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이적 시장에선 크게 눈에 띌 만한 전력 누출은 없었고, 해리케인의 대체자로 영입된 히샬리성이 활약이 워낙 아쉬웠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 본머스에서 리그 여러 골을 터뜨리며 늦게나마 만년 유망주 꼬리표를 뗀 도미닉 솔랑케를 영입했으며, 아치 그레이, 윌성 오도베르 등 젊고 유망한 자원들을 영입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목표는 단연 챔피언스리그로의 복귀이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과연 3시즌 만에 다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낼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토트넘은 개막 이후 리그에서 1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지난 시즌 초반과 비교했을 때 약간은 아쉬운 성적입니다. 고무적이라면 지난 시즌 초반 이적 이후 센세이션한 활약을 보여줬지만 후반기 폼이 크게 떨어지며 토트넘의 부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제임스 메디슨이 이번 시즌 초반에도 굉장히 좋은 폼을 보이고 있고, 지난 레스터전에서 부상을 입었던 도미닉 솔랑케가 이번 경기 뽑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스날은 개막 이후 두 번의 클린시트 및 2연승을 기록하며 기분 좋은 시즌 출발을 알렸지만, 직전 브라이튼전에서 데클란 라이스가 카드가 있는 상황에서 쓸데없는 경기 지연 모션을 가져가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고, 수축 열세로 후반전을 뛰어야 했던 아스날은 한 골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승부보다 더욱 뼈아픈 것은 팀의 핵심급 미드필더인 라이스가 징계로 인해 북런던 더비에 결장한다는 점이고, 찰상가상으로 마르틴 웨데고르가 이번 A매치 기간 노르웨이 대표팀에 소집되어 부상을 입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한꺼번에 결장하는 부분은 매우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치러진 북런던 더비 맞대결 전적은 아스날이 14승 8무 11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는데, 최근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날이 2시즌 연속 리그 준우승을 기록하는 강팀으로 떠오르면서 최근 4번의 맞대결에선 아스날이 3승 1무 0패로 앞다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선 전력의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핵심급 두 선수가 결창하는 아스날을 홈에서 상대하기 때문에 최근 열세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라고 생각해 역배당을 받은 토트넘의 플러스 0점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지로나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미첼 감독의 지로나는 지난 시즌 리그 3위를 기록하며 구단 역사상 첫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따냈는데요. 리그 전반기를 마감했을 때 지로나의 성적은 레알 마드리드와 승점이 동률인 2위를 기록하고 있었고, 이 당시 지로나의 리그 우승 가능성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라리가로 승격한 지 고작 2시즌 만에 이룬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성적이었습니다. 언더독 팀에서 이런 엄청난 성적을 냈던 지로나의 꼴통을 다른 빅클럽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었고, 이번 이적 시장에서 지로나의 전력 누출은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지난 시즌 리그 24골로 득점왕이 되었던 아르템 도구비크를 시작으로 사비우와 알레시 가르시아, 그리고 양쿠토, 에릭 가르시아 등 많은 선수들이 이적하거나 원 소속팀으로 복귀하며 사실상 리그 3위를 기록할 수 있는 전력의 60% 이상이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미첼 감독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또다시 젊고 유망한 선수들을 발굴하고 좋은 전술 시스템에서 새롭게 부활하는 선수들도 보이는데, 맨유 이적 이후 의미 없는 4년을 날려버린 도니 반더빅이 지로나 데뷔전에서 교체로 출전하여 어시스트를 기록한 부분과 만년 유망주 브리안 힐이 개막전부터 모든 경기에 선발로 출장하여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한지 플릭 감독의 바르셀로나는 많은 우려 속에 시즌을 출발했지만 그 우려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경기력으로 개막 이후 리그 4연승을 기록 중이며, A매치 브레이크 직전 경기였던 승격팀 바야도리드를 상대로 무려 7대0 대승을 기록하며 리그 단독 선두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포지션이나 피지컬에서 마치 부스케츠가 연상되는 유스 출신 미드필더 마르크 베르날이 개막 이후 피보트 자리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지만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큰 부상을 당하며 이탈했고, 현재 프랭키 대용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가운데 또 한 명의 유스 출신 미드필더 마르크 카사도가 베르날의 자리에서 어느정도 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프랭키 대용이 복귀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지 플릭 감독 체제에서 4연승을 기록하는 동안 공격진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한 모습인데요. 공격형 미드필더로 변신한 하피냐는 마치 히바우드가 제리메타라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직전 경기 해트트릭을 포함해 벌써 리그에서 3골, 2개의 도움을 기록 중이고 이번 유로 대회 최연소 득점 기록을 갈아치우며 스페인의 유로 우승에 크게 기여한 라민 야말도 1개의 득점과 4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나이가 믿기지 않는 맹활약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적생 다니 올모는 이적 과정에서 지난 시즌 필드 플레이어들 중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했던 핵심 선수 일카이 긴도안을 셀러리캡 문제로 떠나보내야 했지만 긴도안이 전혀 그립지 않는 활약으로 교체로 출전한 데뷔전에서 결승골을 기록하더니 직전 경기에서도 적극적인 슈팅을 기록하며 득점을 기록했고 이적 이후 2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 두 팀의 맞대결에선 지로나가 무려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더블을 기록하며 놀라움을 선사했고 그 두 경기에서 8골을 폭발시키며 같은 카탈루나 팀의 자존심을 제대로 뭉개버렸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과연 바르셀로나가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지로나가 개막 이후 2경기 승리가 없다가 A매치 브레이크 직전 2경기에선 오사수나와 세비야를 상대로 깔끔한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미첼 감독의 능력에는 의심이 없으나 지난 시즌과 같은 경기력을 기대하기란 전력 누출이 컸으며 현재 한지 플릭 감독의 바르샤가 워낙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바르셀로나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울버햄튼과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게리 오닐 감독의 울버햄튼은 지난 시즌 리그 14위를 기록하며 기대 이상의 시즌을 보냈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시즌 에이스 페드로 네토가 첼시 유니폼을 입게 되었고 주전 수비수 막스 킬번도 웨스트햄으로 이적하며 전력 손실이 꽤나 컸던 모습입니다. 지난 리그 3경기에선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모습으로 아스날과 첼시를 만나 연달아 패배했고 직전 노팅엄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아직까지는 리그 첫 승사냥에는 실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홈에서 뉴캐슬을 상대합니다. 5일만이 자본을 등에 업고 프리미어리그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뉴캐슬은 이번 시즌 이적 시장에서는 별다른 행보가 없었고 지난 시즌 첼시에서 임대했던 루이스 호를 완전 영입한 것 외에는 크게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뉴캐슬 이적 이후 토박 이슈가 터지며 지난 시즌을 통으로 날리다시피 했던 산드로 토널리가 복귀한 것은 새로운 영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지난 개막전 약간은 억울할 수 있었던 다이렉트 퇴장을 받은 센터백 파비안 시어가 3경기 징계가 끝난 후 이번 경기부터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은 최근 비전문 센터백들을 기용하면서 불안했던 뉴캐슬의 수비에 좋은 소식이며 장기 결장 이후 서서히 폼을 끌어올리던 산드로 토널리가 이번 이탈리아 대표팀에 소집되어 좋은 활약을 보인 끝에 복귀한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울버햄튼은 전력 누출에 비해 보강 과정이 아쉬웠다고 볼 수 있으며 이번 시즌도 그다지 기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리 오닐 감독 전술에서 볼을 운반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페드로 네토의 공백은 커 보이고 이번에 새로 합류한 장신 스트라이커 라르셈이 과연 울브스 전술 스타일과 맞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뉴캐슬이 지난 시즌 원정 성적이 상당히 저조했었다는 부분이 걸리긴 하나 개인적으로 울브스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적은 상태이기도 하며 중원 싸움에서 큰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뉴캐슬이 경기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뉴캐슬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발렌시아의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는 이번 시즌 이적 시장에서 주앙 펠릭스, 알바로 모라타, 사모 옹오로디온 등 많은 선수들을 판매하며 큰 수익을 올렸으나 전력 보강에 그 이상으로 투자한 모습으로 이적 시장 지출액만 무려 1억 8,500만 유로로 하나로 약 2,700억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모습입니다. 홀리안 알바레즈, 코너 갤러거, 르 노르방, 소르루스 등 빅네임급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이번 시즌 꽤나 큰 기대를 받고 시즌을 출발한 아틀레티코는 개막 이후 리그 4경기에서 2승 2무 0패를 기록 중인데 큰 기대와는 달리 경기를 보면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2라운드 지로나전에선 3대0 대승을 기록했지만 그 다음 에스파뇰을 상대로 이 정도로 득점 상황에서 불운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슈팅을 25개를 기록하고도 한 골을 넣지 못하며 무승부를 기록했고 직전 빌바오 원정에서도 답답했던 경기력이었지만 경기 종료 시점 빌바오의 킬러 앙헬 코리아의 결승골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발렌시아의 루벤 바라 감독은 지난 22-23 시즌 강등 직전 위기까지 갔었던 자신의 친정팀에 소방수로 부임하여 강등을 막았고 그 다음 시즌 팀을 9위까지 끌어올렸음에도 이번 시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분은 아이러니한데요.
발렌시아는 개막 이후 리그 4경기에서 0승 1무 3패를 기록 중이고 직전 비아레알과의 경기에선 비아레알의 미드필더 페페 게가 후반전 60분 퇴장을 당하면서 수축 우세 상황이었지만 끝끝내 득점을 하지 못하며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발렌시아가 지난 시즌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마마르다 슈빌 골키퍼의 선방 능력도 빛났지만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의 공격을 버텨내고 공격에선 우고 도로에 한 방이 터져주면서 승점을 쌓는 경기들이 많았었지만 이번 시즌은 불안한 수비를 보이고 있으며 개막 이후 치른 4경기에서 모두 클린시트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엔 우고 도로가 발부상으로 결장하는 경기라는 점에서 원정팀 발렌시아의 승리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생각되며 지난 시즌 아틀레티코는 홈에서 부적에 가까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마이너스 1점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